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8월 8일 88 끓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게 썩 덥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말복이었나요? 민동기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님. 어제였습니까? 네. 예, 어제 뭐 삼계탕 드셨나? 네. 예. 그래요. 이제 말복도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곧 입추 아니겠습니까? 네. 참 세월 빨라요 보면은. 예. 입추라 그런지 오늘은 생각보다 좀 날이 선선했습니다. 네. 네. 선선한 날씨 속에서 아니 우리 저 민동기 국장이 뭐 방송을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고별 방송을 하더라도 그건 하고 그만둬야지. 그 사람이 말이야 그 청취자분들이 또 그동안 또 우리 방송에 보여주신 애정과 또 성원이 있는데 그냥 말 한마디 없이 그만두는 건 예의가 아니다 해가지고 오늘만은 꼭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근이죠. 예. 네. 아니 근데 왜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뭐 페이가 적은 거에 알고 시작했으니까 뭐 그걸 문제 삼으면 할 말은 없지만 그거 같진 않은 것 같고. 예. 아니 뭐 지난 한 주 그 트위터상에서 예. 미디어 오늘 보도가 예. 상당히 좀 논란이 된 게 있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 박광훈 씨. 이번에 그 재보선에서 수원 영통, 수원 정지역에서 네.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됐는데 예. 이제 그 자녀 예. 박효도 씨라고. 예. 이름이 진짜 박효도예요? 아니 가명이죠. 가명인데 예. 본인이 여러 상황 때문에 자신의 이제 신분, 네. 뭐 나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예. 이제 밖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거를 원치 않았었는데, 예. 그 뭐 취지야 어찌 됐든 간에 예.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실명을 네. 미디어 오늘이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럼 명백하게 잘못한 거죠. 왜 실명을 공개하셨어요? 사실은 그 기사를 쓴 기자가 강성원 기자인데, 예. 처음에는 인터뷰를 단순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어요. 예. 인터뷰를 요청을 하면은 통상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다른 매체에서 인터뷰한 걸 보면 예. 본인 나이를 이제 30대다. 예.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예. 강성훈 기자가 이제 조인스닷컴이라든가 이런 데를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20대예요, 화제의 20대. 인물이고 하니까 네. 또 주요 공인의 네. 또 딸이기도 하고 그 딸이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선거운동에 뭐 유무형 그렇죠. 으로라도 참여를 했고 또 그것이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누구인지 관심을 갖고 사전 취재하는 차원에서 조인스닷컴에서 인물 정보 검색을 하셨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예. 선거운동을 이제 SNS 상이긴 하지만 했기 예. 때문이고, 예. 그리고 30대라고 했는데 20대라는 점이 있고, 네. 그리고 여러 준비를 하면서 강성원 기자가 가졌던 문제의식은 정말로 이 사람이 실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오프라인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는데, 예. 그게 이제 계속 본인의 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러저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취재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사실관계가 다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성원 기자가 30대가 아니라 20대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네. 그런 취지야 처음에 저도 데스크로서 그런 문제의식을 일단 인정을 해가지고 그 기사를 이제 출고를 시켰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예. 어떤 문제의식을 가졌든 예. 본인이 원치 않는 실명 공개는 명백하게 미디어 오늘이 잘못을 한 거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했죠. 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네. 뭐 변명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미디어 오늘이 잘못을 한 거고, 네. 저도 그렇고 강성원 기자도 그렇고. 그럼 사과했으면 됐지 뭘 또. 사과했으면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사과를 하되 네. 앞으로 뭐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고 끝냈으면 괜찮은데 저희 이치열 멀티미디어 팀장이 있습니다. 네. 근데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이제 주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선수인데 그 멀티미디어 팀장이 네. 트위터를 통해서 예. 얘기하는 거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제대로 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예. 특히 이 미디어 오늘의 명백한 실수로 인해서 예. 보도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특히 네. 편집국장이 개인적인 계정을 통해서 트위터로 뭐 취재 경위를 설명하고 이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분명히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저는 일단 잘못한 것대로 이 사과를 하더라도 예. 미디어오늘이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 기사가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제가 이제 트위터상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꼬였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제 미디어스라든가 이런 매체에서 이제 조회수를 올리려고 이 기사를 미디어오늘이 무리하게 네. 내보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면서 예. 약간 좀 비난의 강도가 좀 더해졌는데 네. 그건 아니었다라는 최소한의 어떤 경위라든가 네.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예. 사실 그게 맞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갔던 게 맞고 그런데 예. 만약에 그러면 그 나간 과정에 있어서 애초 취지대로 그 기사가 잘 구현이 됐느냐? 그건 아니죠. 명백하게 실패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반성할 대목도 강성원 기자와 제가 이제 서로 얘기를 통해서 반성할 대목은 또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내부적으로도 그런 논의들이 좀 있어야 한다. 예. 예,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예. 이제 이런 거죠. 변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과했으면 네. 그냥 조용히 입이나 닥치고 있지. 예. 뭔 그렇게 구구절절 변명을 하느냐. 뭐 그렇게 비춰졌던 것 같고. 네. 제 취지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사과할 건 사과를 하되 예. 이런 경위를 통해서 나갔던 겁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시겠다면 예.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예. 그 취지가 이제 잘못 좀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뒤늦게 이치열 팀장이라든가 내부 기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소통을 하고자 제 입장을 이제 트위터나 블로그에서 이제 정리를 했던 건데 네. 멀티미디어 팀장의 강력한 직원과 그 기자들의 어떤 요구로 예. 그런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러니까 공식화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참고 다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 불필요한 오해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왜 미디어 토크를 그만두려고 해? 아니, 그 이유는 있어요. 아니 그거야 그쪽에서 뭐 지면이나 뭐 인터넷 신문 통해서 입장 밝히시면 되는 건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한마디로 예. 강성원 기자와 민동기 기자 예. 그리고 미디어오늘이 예. 지난 한 주 기레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엄청난 그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저 비난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오늘과 네. 저와 강성원 기자 예. 어떻게 너는 그렇게 판단을 멍 때리게 할 수 있냐? 예. 뭐 이런 비판은 저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 예. 제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한 비판은 괜찮지만 일부긴 합니다만 국민TV 조합원을 뭐 탈퇴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누가요? 있었어요. 글을 보지도 못했고 아니 듣지도 있었어요. 못했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까지 그 비난이 가해지거나 또 이번 일로 인해서 국민TV에 피해를 입히는 건 온당치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한번 이런 실수로 비판을 받다 보니까 네. 강성원 기자라든가 저나 미디어오늘에서 나가는 기사가 모두 그러니까 미디어오늘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체성이 완전히 부정이 되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아니다라고 네. 그래서 미디어오늘이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을 조금이나마 인정하고 평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예. 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더 이상
이철 팀장의 조언을 그래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트위터를 통해서 소통하지 말라. 예. 네. 뭐 그런 고민, 문제의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나 여타 조중동에서 볼 수 없는 염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반성과 자숙을 하겠다. 어찌됐든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뭐 이거를 조중동에서는 참 발견하기 힘들고 여기는 미련스럽게도 그런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 너무나 강한 동네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지금 생방송 게시판에 민동기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납득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니 그분이 국민TV 조합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또 그렇게 또 해석을 하면 아니 그리고 또 아니 그 민동기 국장이 여기 무슨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미디어계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민동기 국장이 여기 와서 방송한다고 나 탈퇴하겠다. 그래서 그런 조합원들이 뭐하러 가입하셨는지 난 또 이해가 안 되고 물론 저도 박광온 의원의 따님 박효도 씨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치판에서 쾌활하게 또 엄숙주의를 탈피하면서 아버지를 돕는 효도라는 단어를 굉장히 현대적인 의미로 재구현했던 그 아주 유쾌함 저는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예. 또 그분이 지키고자 했던 신비주의 그게 나이를 키웠든 줄였든 간에 이와건 간에 하여간 그런 그 엄숙주의를 탈피했던 그 자세 굉장히 보기 좋았어요. 예. 네. 당연히 대중들이 그분이 누구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온당한 그런 흐름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악의적으로 기사를 쓴 것도 아니고 거짓말로 그분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기레기적인 의도가 과연 있었는지 했을 때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말이죠. 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레기라는 단정, 조합원 탈퇴하겠다는 이런 주장 너무 섣부르고 말이죠. 이 감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냉수 한번 들이키고 좀 한숨 돌린 다음에도 같은 생각인지 되묻고 싶어요. 그렇게 민동기 국장을 비롯한 미디어오늘 기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기레기라고 단정하신 분들에게 말이죠. 사실 이 정도 이건 분명히 이 사안 자체는 그러니까 보도에 대한 비판 이런 것도 수용을 해야 되지만요. 어찌됐든 본인이 원치 않는 그런 실명 공개를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했더라도 예. 일단 공개를 한 것은 분명히 미디어오늘의 실수고요. 저의 실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변명할 생각은 전혀 없는데 이게 밖에서 이제 제기됐던 트위터를 통해서 제기됐던 그런 비판이 보통 이런 게 터지면은요. 내부에서도 여러 이견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 기자들이 국장 그거는 좀 판단 미스한 것 같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케이 이래 가지고 이제 좀 내부 정비를 해 가지고 자성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양상이 김용윤 PD도 잠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미디어오늘 기자들이 밖에서 제기되는 비판이 이제 일정 정도 좀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기자들이 또 국장을 방어하는 외부의 비난으로부터 제가 볼 때 그건 바람직하지 않거든. 이 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공인의 자녀, 실명 공개, 사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오늘이 좀 더 원칙적인 입장 어떻게 또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그런 논의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분이 박광온 의원의 따님 박효도님 그분이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대중들에게 임팩트를 주지 않았다면은 그분의 그 정체성은 일반인이죠.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돕는 입장이라면은 일종의 그것도 대중 속에서 공인의 지위를 얻은 겁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말이죠. 이에 대해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것, 그리고 또 그분이 어떤 분인지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소개해주는 과정, 이 과정 자체에 큰 오류와 무리가 있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마는 가능한 기사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기사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고요. 박효도님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평가가 분분하긴 한데
뭐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인 입장 뭐 사과한다. 네. 일부 취재 윤리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자평한다. 이런 입장에서 사과까지 했는데 이걸 갖고 무리하게 뭐 그만둔다 만다. 이런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아니겠는가. 그야말로 지금 게시판의 의견도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뭐 민동기 우리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나와서 미디어계에 남들 모르는 소식들 이렇게 전해주시는데 과연 이분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되신다면 저하고 한번 좀 통화하시죠. 제가 언제든 전화를 받고 한번 말씀을 나눌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은 뭐 누구도 이렇게 하차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레기란 말에 너무 멘붕이 오셨어 우리 민동기 국장. 그러니까 진짜 기레기는 뭐냐면은 악의적으로 이 상대를 엿먹이고 그래놓고도 욕하든 말든 뭐 너희들이 뭐라 하건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 이런 모렴치, 소통부재 이게 기레기지. 민 국장처럼 이렇게 두루두루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또 일정 부분 독자들에게 입장 표명까지 했고 이런 사람까지 기레기라고 하면은 이 언론 바닥에 기레기 아닌 사람 없죠. 뭐 판단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일정 부분 이해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경위를 설명하는 그 과정 자체도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보고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나는 그게요. 요즘에 우리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 기자 요즘도 뭐 영화관에서 뭐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 보냈다가 그 사건 나고 난 뒤에 제가 영화 한 편을 요즘에 봤는데 휴대폰을 아예 꺼버렸어요. 그거 역시도요. 물론 이제 뭐 공중도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비난의 강도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도를 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730 재보선 이후로 이른바 새누리당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뭐랄까요? 이 분노, 이 게이지가 이 수위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작은 일이라도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야. 폭발하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서 들이받는 거지요. 이럴 때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아예 핵폭탄을 터뜨리셨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니 뭐 말실수하거나 그런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건 세월호 유족들을 단체로 뒤통수를 날렸으니 이거는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회복불능의 치명타를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진짜 너무 벙찌는 거예요. 오늘 완전 멘붕이었죠. 네. 사실 어제 뭐 합의가 도출됐다는 소식에 다들 멘붕이 왔던 것이 어제부터 이제 협상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80분 대화 나누고 그래 놓고 딱 합의안을 내놓은 거예요. 유족들 뒤통수 치는 안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할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되고요. 박영선 대표께서 80분 동안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밝혀야 됩니다. 오늘 그 전해철 의원 이분도 나서서 그 박영선의 합의안 이거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또 세월호 국조특위간사 김현미 의원 또 누굽니까? 주승용 사무총장 법안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안. 이거는 뭐 유족들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세월호 특별법 실무 협상을 주도해온 TF 간사인데 이 세 사람이 전혀 몰랐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박영선 혼자 합의해 가지고 나와서 발표한 안인 거죠. 그렇죠. 벙찌는 거지. 이거 한마디로 박영선만 합의한 거야.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전해철부터 이 반대하고 자빠졌는데
아니, 뭐, 전해철 의원이 잘못한 건 없죠. 전해철 의원부터 지금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데. 전해철 의원이 들으면 조금 기분 나쁘겠는데? 아니, 그분이 섭외에 잘 응하지 않아가지고. 평소에 좀 기분 나쁜 감정이 있었어요. 전해철 의원께 죄송합니다. 네. 예. 아니, 뭐, 섭외를 하면은 항상 씹어요, 우리 전해철 의원이 말이죠. 왜 그러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평소에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데 제가 자빠졌다라고 말씀. 이게 자빠졌다는 거는 그분을 희화화하는 것이 아니라 네. 놀라 자빠진 거지. 가치 중립적인 단어. 그렇지. 네. 놀라 자빠진 거야. 네. 한마디로. 자, 이건 뭐 그렇습니다. 여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라디오 섭외를 했을 때 섭외 응하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뭐 새누리당이 국민 라디오 섭외 응하지 않는 거 그거 뭐 이해할 수 있지. 뭐 그렇잖아요. 사실 뉴데일리에서 새정치연합 의원 섭외할 때 응하지 않는 그런 뭐 TV조선이 첫 개국을 했을 때 예. 그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 제작진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글도 쓰고 이제 방송 출연하고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예. 출연료를 두둑이 주겠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컨택 이렇게 터치하지 않겠다. 민동기 국장한테.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TV조선엔 출연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긴 그런데 그래 그 이해할 수 있어 그거는. 그렇죠. 뭐 저쪽도 이해할 거야. 이해하죠 당연히.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민 라디오가 일종의 대한 언론이고 네. 뭐 자기들에게 정파적으로 이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목적을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당신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우리 청취자들에게 네. 전달하도록 그 어떤 길을 터드리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매체를 가리더라고. 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에서. 매체를 가린다고 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게 만약에 그 3사나 이런데 또 그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상파 외에 또 종편까지 다 나오는 양반이 국민 TV, 국민 라디오 뭐 하는 데야? 모를 리 없을 텐데. 아니 새누리당도 다 알아. 다 아니까 섭외를 응하지 않는 거지. 모르면 모르는 그 자체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런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섭외에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응하는 사람 이런 또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또 호감을 갖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건 뭐 국민 라디오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PD나 기자들은 일단 전화를 했을 때 네. 코멘트라든가 예. 인터뷰 이런 걸 잘해주는 사람을 가장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가 그랬고요. 이한구도 참 잘해줬어요. 이한구. 그렇죠. 네. 근데 이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정청래, 정봉주 말고는 잘 기억이 없어요. 그러는 분들이 조중동은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정청래는 종편 절대 안 나가거든. 여기는 대한언론이라 할지라도 스튜디오까지 직접 와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네네. 전화로 하셔도 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작진들이 호감을 갖는 부분이 있는 거지.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예. 그건. 얼마 전에 730 재보선에서 출마한 어떤 후보가 있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인터뷰 한번 하자 했는데 이게 뭐 무슨 공보팀장 선에서 자르더라고. 그래요? 네. 그러더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그 3사는 다 나가. 라디오 방송 그 지상파는 다 나가고 여기는 내일 아침에 전화해라. 내일 오후에 전화해라. 그때마다 전화를 하면은 그냥 거기서 캔슬을 하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후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공보팀장의 자질에 상당히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약속해놓고 이때 연락을 하라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문자로 남겨. 그래서 문자로 남겼지 문자도 안 봤어. 그러더니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보팀장이? 그 사람 예전에 공보 일을 했었나요? 몰라요. 안 했었던 사람 아니에요? 아니. 뭐 당에서 무슨 일들을 좀 했더라고. 그래요? 아니 공보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게 언론을 가리는 거지. 그거는 가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후보 낙선했습니다. 네, 당연히 낙선합니다. 야권 후보였는데 네. 야권 후보였는데 낙선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다시 선거 나갈 일은 없겠지만 네.
선거 캠프를 구성할 때 내가 직접 골라야 되겠다. 섭외를 해서. 그렇지 않고 그냥 도와주겠다고 여기저기서 몰려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보면 여기서 이제 완장 차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도 그렇죠. 더러는 있습니다. 가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예. 하여튼 지금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말이죠. 독일 학생님은 만약에 민동기 국장 그만두면은 조합은 탈퇴하겠다. 자, 피장파장이 됐습니다. 말 다 했어요. 끝났으니까 뭐 이런 그만둔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폭거는 중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광고를 안 들었어요, 또. 야, 광고. 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오늘은 국방장관이 여당 최고위원회의에 불려가 거센 질타를 받았습니다. 상해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다. 문책 범위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런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최고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고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예? 장관 자식도 없어요? 모처럼 속 시원한 말씀을 하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님의 이 말씀을 다른 경우, 즉 세월호 참사 사건에 갖다 붙여볼까요? 우선 홍문종 사무총장. 기본적인 입장도 이제 교통사고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해상 교통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상 교통사고로 좀 출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군요. 네. 그리고 천안함 사태 때보다 과잉 배상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말씀이고요. 하여간 유족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국가 전체를 운영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그야말로 따른 우리의 사법형사 체계의 근간 법치주의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예? 자식도 없어요? 다음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권을 가진다는 것은 새로운 검찰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되는 것은 그런 헌법적 근거나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형사사법 기본에 관한 근간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적이지 못하다.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요? 예? 장관 자식도 없어요? 법학교수들과 세월호 유가족 등 40여 명은 전국 법학교수 230명이 서명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선언문을 낭독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세월호 특별위원회 설립이 헌법 체계를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4.16 특별법안에서 위원회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이와 같은 특별검사 제도와 무엇이 다릅니까?
특별검사 제도에서 민간 변호사에게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는 시스템을 다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시행해 왔는데 4.16 특별법에서 위원회에 수사권 주는 것이 법체계를 교란시킨다.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김무성 대표 본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네요. 저에게 자꾸 결단을 요구하는데 제가 결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법 체계를 흔드는 그런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무슨 권한 우리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단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이고. 김무성 대표는 책상까지 치며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분명히 살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당신의 자식이 그렇게 진도 바닷가에 처박혔어도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뱃속에서 열대를 가지고 있다 나온 내 새끼라고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아니, 우리 김재철 형이 재취업을, 인생 재처리를 시도하려다가 좌절됐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왜냐면, 재철이 형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가 그 꼴은 못 봅니다. 아, 우리 미디어 오늘이 주저앉혔군요. 시기적으로.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여하간, 예. 어찌됐든, 예. 아니, 어제, 예. 어떤 분으로부터, 예. 김재철 전 MBC 사장, 우리 재철이 형님께서, 예. 제주방송, 예. JIBS 있잖아요. 예. 그 JIBS 상임 고문으로 내정이 됐다. 상임 고문? 그렇죠. 그러면은 출근하면서 월급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광고 영업과 신사업 업무를 이제 담당하는 그런 업무인데, 연봉이 좀 꽤 셉니다. 한 8, 9천 정도 되고요. 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재철이 형님은, 제가 개인적으로나, 네. 인간적으로 미워하진 않지만, 예. 이분께서, 예. MBC 사장으로 있을 때, 예. 행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직 언론인 양산했죠. 예. MBC 공정성 거의 말아먹었죠. 예. 이런 원죄가 계시기 때문에, 예. 이런 분이, 예. 제주방송에 상임 고문직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해서 긁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좀 취재를 해서 오늘까지 좀 취재를 해서 예. 좀 긁었는데 예. 다행히 예. 이 제주방송 구성원들도 예.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예. 내부에서 예. 제주방송 노조에서 예. 조합원 총회 열고 예. 이 사람 도저히 못 받는다. 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결의를 했고요. 그래서 제주방송이 내정한지 그 내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미디어 오늘이 단독 보도한 거 아니야 그거를? 저희도 보도를 했고 시차적으로 우리가 조금 빨랐던 것 같긴 한데요. 예. 제주 지역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예. 그리고 제주방송 노조 쪽에서도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제주방송 쪽에서도 한 거죠. 재철이 형님을 계속 끌고 가다간 난리가 나게 생겼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JIBS 노조가 JIBS가 그 쓰레기 재처리 공장이냐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참 아주 기가 막힌 성명서 제목입니다. JIBS가 뭐 하던 방송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은 예. 서울에 SBS가 있고 부산에 KNN이 있고 네네. 광주에 KBC가 있고 네. 대전에 TJB가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식의 네. 지역 민방, 제주의 지역 민방이죠. 그렇습니다. JIBS. 네. 방송 이름이 좀 깁니다. 풀네임이 네. 제주 국제 자유도시 방송. 그렇습니다. 예. 좀 길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제주 자체가 이제 특별 자치도인데. 그렇죠. 예. 특별 자치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길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제주 국제 자유도시 방송 여기서 이제 상임 고문으로 우리 재철이 형 모시려고 했는데
노조가 반대해가지고 결국 취소가 됐군요. 근데 우리 재철이 형은 서울을 떠나서 네. 사천으로 가셨는데 또 제주도로 가셨다가 또 안 되시고. 근데 저희 그 취재원으로부터 네. 좀 재철이 형님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최근에 두 개를 들었냐 하면 예. 이 제주방송 상임 고문으로 간다는 이런 제보를 받기 전에 예. 제주도에서 예. 재철이 형님을 봤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재철이 형님이 왜 제주도를 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 이 제보를 또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전에 재철이 형님을 서울 구기동에서 봤다는 분을 봤습니다. 구기동? 네. 구기동이 법인 카드. 예. 그 동선 아니에요? 그 동선에 있어요. 어허. 그래서 이분이 여전히 맹렬히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래서 한번 재철이 형님이 요즘 뭐 하고 있나 예. 한번 알아보라고 기자들한테 얘기를 한번 지시를 해야겠다. 취재 지시를. 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제주방송 상임고문 제보가 딱 들어오면서 아하. 지금 이제 방송 용어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나가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재철이 형이 참 안 됐어요. 사천시장 출마하려고 새누리당 후보로 나가려고 공천 신청했다가 꼴등으로 낙천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천을 떠나서 좀 더 남쪽인 제주도로 이제 내려갔는데 네. 제주 자유도시 방송, 제주 국제 자유도시 방송, 네. JIBS 상임고문으로 가려다가 또 좌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이어도로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우리 재철이 형님이 그래도 MBC 사장으로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네. 어찌됐든 MBC 공영방송이라는 예. MBC 사장을 지낸 분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뭐 광역이냐 자치냐 기초냐 예. 이거 구분을 지을 생각은 없지만 예. 사천으로 이제 시장으로 나가시려고 어쨌든 출마를 하셨잖아요. 예. 예선 통과도 못했단 말이에요. 예. 일단 거기서 좀 측은지심이 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안 돼서 예. 공영방송의 사장을 하신 분이 또 이 제주 지역 민방에 광고 영업을 하시는 상인 고문으로 가시려고 한다. 네. 저는 좀 조금 안타까우면서 측은지심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재철이 형 참 꼬이네요. 예. 지금 안광안이니 이진숙이니 권재홍이니 MBC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 왜 이래? 왜 재철이 형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를 하나 이 사람들? 재철이 형 아니었으면 그 자리까지 가기 힘들었던 그 사람들. 자기들 출세시켜줬으면은 재철이 형 노후는 좀 챙겨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MBC에서 김재철 챙겨줄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나름 챙겨주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안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재철이 형이 프로덕션을 만듭니다. 여기다 프로그램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꽤 괜찮거든. 외주 사업자로 우리 재철이 형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MBC가 이렇게 좀 너무 이 전관 예우를 챙기지 않고 있다. 그렇죠. 예, 본인들도 결국에는 나가서. 그럼. 나중에 노후가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또 어쩌다가 MBC 전 사장님하고 이 현직 사장님의 노후와 정관 예우까지 걱정을. 아니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야 재철이 형. 이 사천이 안 되면은 또 제주가 안 되면 이어도도 가보고 이어도 안 되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데 없으면은 좀 올라오셔도 돼요. 올라와요. 예. 가능성이 좀 희박하긴 한데. 북으로 가는 건 어때요? 우리 정성근 후보자처럼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주의 자유가 보장되니 북으로 가시는 건 어떻겠는가? 아니 뭐 구기동도 있고. 구기동. 여의도도 있고. 그래요. 우리 재철이 형 이야기 해봤고. 아니 SBS가 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 SBS는 예. 이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요즘 SBS를 두고는 들은 얘기가 있어. 뭐냐면은 SBS의 이제 차기 리더십.
그 지금 윤세영 태영 회장. 아, 그렇죠. 에서 이제 윤성민 씨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 예. 지상파 방송이 이렇게 세습이 돼도 되나? 아, 세습은 역대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방송 세습은 예. 아마 최초일걸요? 뭐 종편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라는 전파 자체가 공공재인데 그런데 이거를 대물림한다? 아, 이거는 좀 상식 밖의 일이고 전례가 없었던 일이 아닌가 싶은데 네. 여하간 이 윤성민 씨가 요즘에 너무 그 경영에 깊숙하게 개입을 해서 구성원들 내부에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오너로서 뭐 챙길 건 챙기겠다 이런 의지로 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각도가 왜 이러느냐 라든지 그런 것까지 보도국까지 가가지고 왜 청소 상태가 이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에 또 충성하는 몇몇 간부들은 보도국 청소를 선도하시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요?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예. 아이, 대 SBS의 차기 리더십이라면은 큰 제목만 주고, 밑에서 알아서 이렇게 창의적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그래야지. 이거 무슨, 이게 뭐, 총무부장도 아니고 말이죠. 가가지고, 청소 상태가 왜 이래? 그리고 또 카메라 각도가 왜 이래?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씁니까? 에이, 진짜 만약에 그랬으면, 예. 그건 진짜 그 CEO로서,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랬겠지? 예,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예. 아니 SBS 그 직원이 몇 명인데 CEO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그렇게 아니겠죠. 아니겠지.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예,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니지. 있어서는 일입니다. 그건. 윤성민을 좀 싫어하는 분들이. 근데 예전에 SBS의 그 윤세영 회장 때는 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SBS 라디오가 이제 그 목동 사옥으로 오기 전에 네. 여의도 사옥. 여의도 사옥. 예. 그때 윤세영 회장께서 일요일 날 갑자기 회사에 오십니다. 근데 일요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라디오 프로가 다 녹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질타하시면서 아니 방송이 이렇게 생방송이 없냐고 게다가 휴일에는 뭐 방송을 사람들이 안 듣느냐 뭐 이렇게 질책을 하셔가지고 그 뒤로 그래서 이제 SBS에 주말 생방송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다는 후문인데 그렇게 해서 생긴 프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그 철이와 미애 할 때 네. 그 사람이 뭡니까 뭐 하루 한 10시간 가까이 논스톱으로 혼자서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막 음악을 틀고 막 DJ 멘트 하면서 그 양반이 DJ거든. 아니 근데 저는 얼핏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진행하는 항상 저는 4시나 오후 4시쯤 5시쯤 그때 주로 들었던 것 같은데 야 그럼 그걸 거의 릴레이로 했다는 거예요? 예. 오. 그래서 어느 때는 8월 15일인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 이름이 DJ 철이와 함께 아자아자 이런 제목의 프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철 씨가 진짜 DJ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냥 방송 기자재 또 진행 또 음악에 대해서는 아주 통달한 양반이라고. 메들리로 쫙 들려주는데. 글쎄, 이제 그런 프로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했죠, 저도. 예. 네. 우리 그래서 DJ 철이 형이 그렇게 방송을 했었고 광복절 때는 뭐 2박 3일인가 그렇게 진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음악 나갈 때 잠깐 가서 화장실 갔다 오고 거기서 밥 먹고. 야, 그 인간 승리다. 그러니까 이제 DJ 철이 형의 이런 놀라운 신공을 과시하면서 그러면서 SBS 직원들은 좀 쉬고. 야, 공로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로패? 업계 1위인 MBC 라디오에서는 흉내도 못 낼. 예. 효율과 창의성이 버무러진. 그렇죠. 그런 생방송도 하면서. 그 엔지니어만 있으면 되거든. 그렇죠. 그 양반 혼자 다 했던 그런 방송이었는데. 그래, 참 잘해요. 진짜 방송 잘하는 DJ 철이 형인데. 네. 근데 약간 SBS에 지금 차기 리더십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불만이 싹트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들려옵니다. 근데 그 불만이 건강하게 싹트면서요.
그런 SBS의 어떤 세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일정하게 목소리를 내줘야 그래야 SBS에 대한 신뢰 이런 게 시청자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 MB 정부 때 말이죠. KBS, MBC가 심하게 망가지면서 SBS가 나름대로 그렇죠. 자기의 어떤 그 영역을 만들어 갔었어요. 예.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이 입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서 KBS, MBC가 심하게 MB 눈치를 볼 때 SBS는 그래도 비교적 기본을 지켰단 말이지. 비판할 거 비판하고. 네. 내가 이렇게 또 칭찬하는 이유는 그때 날 안 잘랐거든. 내가 총선 출마할 때까지 SBS는 정말 의리를 지켰어요. 제가 그때 그 김용민 PD 조간 브리핑 할 때, 예. 야 이거 SBS가 분명히 자를 텐데 예. 이렇게 주시를 했거든. 예. 아 진짜 안 자르더라고. 예.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무 잘했거든. 그렇죠. 아니 그 제가 몇 번 이 미디어 토크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 라디오 그 시장에 두 명의 포식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이 김용민이었고 한 명이 김종배 선배였어요. 아, 그렇지. 네. 근데 종배 형은 MBC 밖을 나가질 않았어. 그렇죠. 그러다가 MBC 시선 집중해서 잘리죠. 네. 예, 안녕하세요. 김종배입니다. 그렇죠. 예. 잘렸어요. 그 형님 또 저기 사실은 주말에 저녁 시사 프로도 맡고 맞아요. MBC 라디오에서 아주 나름대로 잘 나가셨는데 시사 프로 MBC 라디오 시사 프로를 사실상 손석희 지금 JTBC 보도부문 사장하고 네. 둘이 지켰죠. 또 네. 엄기영 사장 때 잘 나갔어요. 그렇죠. 그때는 실력이 있으면 그냥 맞아요. 봐줬어.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네. 잘하면 네. 기용을 했어요. 근데 김재철 때부터는 이 정권의 로열티가 있는 사람만 사실은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에 중용이 됐다는 그런 설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지금 또 MBC에서 시사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에게 누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 누구가 그런 말을 하긴 하는데 믿진 않습니다. 예. 안 믿어요 나는. 예. 그런데 여하간 SBS 지금 뭐 대대적인 색출 작업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니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일단 발단 자체는 문제가 있어요. 예. 어떤 사건이냐면 예. 그 SBS 기자가 예. 보통 미디어오늘 기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정보 보고를 하는 거랍니다. 그렇지. 자기들끼리만 볼 수 있는 공간에다가 그렇죠. 미주알 고주알 내부 인트라넷인데요. 그걸 이제 정보 보고하는 거는 일단 국장한테 정보 보고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일종의 첩보 수준, 그렇지. 정보 수준인 거죠. 네. 어떤 연예인이 어떤 유력 정치인과 네. 어디 들어가는 거 봤다. 모든 정보를 다 그렇지. 그런 것들이 합니다.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한국일보에 계셨던 네. 지금 이제 소설가시고 예. 그런데 김훈 김훈 칼의 노래 대선배님께서 네. 농반진반으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예. 출세를 잘하는 기자는 네. 정보 보고를 잘하는 기자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사주가 있는 회사에서는요. 정보 보고의 최종 목적지가 사주입니다. 그렇지. 예. 또 얼마 전인가? 몇 년 전에 MBC에서는 이게 올라가면 삼성과 공유가 된다. 아유, 그렇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말이죠. 예. 그래서 그 언론사의 정보 보고가 얼마나 잘 되고 풍부하느냐에 따라서 예. 해당 언론사의 파워가 뭐 결정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그렇죠. 나왔어요. 뭐 사실 이름 없는 듣보 언론사의 정보 보고하고 예. 뭐 조선일보 같은데 이렇게 돈이 돌고 권력이 오가는 그런 곳의 정보 보고의 차이는 대단하죠.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SBS 모 기자가 예. 정보 보고를 하나 합니다. 정보 보고. 예. 어떤 정보 보고냐면 예. 그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과 관련된 정보 이거를 본인이 내부 인터넷 사내 정보망에 네. 정보 보고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불과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예. 이른바 찌라시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돼서 거의 그거죠. 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기자가 SBS 내부 게시판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립니다. 예. 취재 정보 장사. 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글을 올린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올린 정보 보고가 이렇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찌라시에 돌 수가 있느냐. 예. 이런 문제의식에서 올린 거죠. 좋네. 누군지 모르지만 자성하라. 예. 우리 자성해야 된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그렇지. 그 자성은 MBC에서 삼성에다가 정보 넘겨준 그 인간도 당연히 그렇죠. 자성해야 됩니다. 자성하자는 그런 의미였어요. 예. 그런 취지였는데 이게 이상하게 지금 전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됐어요? SBS 고위 간부들께서 예. 취재 정보 유출자를 찾기 위해서 예. 자사 기자들을 경찰 수사에 의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그 참 웃기네. 아니 그거는 일선 기자들이 이러지 맙시다라고 서로 이제 좀 그 의견 공유를 하면서 끝날 일을. 아이 그렇죠. 이 정보 보고를 접했을 기자들을 우범자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취재 정보 보고가 올라온 시점, 예. 그리고 찌라시로 배포된 시각, 그 사이에 사내 정보망에 접속한 SBS 구성원 100명 정도를 추렸어요.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불편하더라도 경찰 수사에 협조하라. 이런 뜻이 담긴 메일이 최영범 SBS 보도본부장 이름으로 발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내부 구성원들 뭐라고 합니까? 이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더더군다나 네.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은요. 예. SBS 기자들 사이에서 이메일이라든가, 왜냐면 여기에 뭐 노트북이라든가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협조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줘야 돼요, 경찰한테. 협조하라는 의미가. 그러면 거기에 일단 제 노트북에도 여러 취재 정보, 취재원과의 뭐 이메일 거기에 보면 김용민 PD랑 이게 나눴던 이런 다 있거든. 그렇지. 이거를 경찰이 다 뒤진다는 얘기예요. 또 야동도 한 몇 편 있을 것이고. 저는 야동은 없습니다. 야동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저기 제 취재원 중에 한 명이 자꾸 카톡으로 그런 거를 보내주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대체? 외로우신가? 어렸을 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그래요. 맨날 시시각각 지가 접한 야한 동영상 사진을 계속 카톡으로 보내는 거야. 이거 친구라서 끊을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깜빡하고 우리 아내한테 그 아이폰 새 거 사면서 쓰던 아이폰을 줬거든요. 계속 아내 앞으로 야한 사진 동영상이 계속 답지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동을 주시는 모 취재원한테 혹시 방송을 들으시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외롭지 않으니까요. 그만 보내주셔도 돼요. 예. 물론 재밌게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니 근데 그거는 제 기자 입장에서 내 노트북을 경찰한테 넘기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기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아니 그 기자들을 진두지휘할 그 장군이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만약에 경찰에서 그런 걸 요구를 하더라도 막아야지. 막아야 될 위치에 있으신 분이에요. 내 목을 가져가라.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그 내 노트북을 다 경찰한테 줬다? 그러면 나랑 관계되어 있는 취재원은요. 내가 앞으로 어떤 취재를 하더라도 제가 타도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렇죠. 다 털렸는데? 이 영범이 형이 왜 이런 무리수와 오버를 하시는지? 아니 그건 있어요. 그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취재 정보가 그대로 찌라시에 유출이 됐다. 이거는 SBS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그런 부분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문제의식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동의할 수 없어요. 당연히 구성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제가 이 방송에 오기 전까지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는 아니랍니다. 근데 의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군요, 그게. 오늘 상황입니다. 오늘 상황. 우리 미디어오늘 취재 기자한테 SBS 간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최영범 본부장이라든가 SBS 간부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정말 오버하시는 겁니다. 예. 큰일 납니다, 그거. 예. 이제 SBS 기자들한테는 저도 만약에 저를 취재할 일은 없겠지만 얘기 안 할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니 그런 엉뚱한 발상을 왜 할까?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지 조금 저는 의문이 들긴 해요. 왜 무리수를 둘까? 무슨 일 때문에 SBS에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그 일도 있지 않았어요? SBS가 여의도 사옥에 있을 때 뭔 그 필름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취재 원본 테이프를 가져가려고 했었었죠. 근데 그때 노조와 SBS 기자들이 막았죠. 그래서 못 가져갔었죠. 그런 전통이 있는 기계가 있는 SBS인데 근데 기자들이 경찰에게 가서 노트북 넘겨주라? 취재 다 협조해야 되고. 이 양반은 왜 이래 도대체?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윤성민 차기 리더십께서 이 부분은 좀 만기칠람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혹시 시키신 거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정말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구성원들한테 기분 나쁘게. 게다가 또 지금 뭐 청소하라 마라 이런 얘기 때문에 물 밑에서 굉장히 좀 끓고 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건 윤성민 차기 리더십이 연관됐는지 연관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관이 안 됐겠죠. 연관이 안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만은. 확신합니다만 만약에 아까 김용민 PD가 얘기해줬던 그 내용이 저와 김용민 PD는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확신해요.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이번 건하고 같이 이거는 구성원들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폭발할 것이다. 그걸 리더십이 엄청난 상처를 입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하하히히 님이 그 동영상하고 그림을 자기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그 뒤에는 좀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은데. 뭐라고요? 급하다고? 뭐가 급하다? 이 인간 뭐 하는 인간이야? 뭐가 급해? 그나저나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 TV조선이 그 임모 여인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그 양반, 그 여성분의 가정부였던 그렇죠. 여성 임모 씨에게 450만 원을 줬다고 그러는데 뭐 정상적인 출연료라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출연료를 준 것이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430만 원 받았다고? 그러면 TV조선 그때 응하지 그랬어. 팔자를 바꿨겠네. 아니 근데 저는 출연료가 400만 원인 이런 방송사가 있나? 저는 이거 진짜 다른 걸 다 떠나서요. 출연료 인터뷰 대가로 출연료가 아니에요. 이분은 인터뷰 대가였어요. 인터뷰 대가. 근데 김용민 PD도 저 TV 출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최고 잘 나갔을 때 인터뷰 말고 출연료 얼마 받았어요? 그게 한 40에서 50 정도였죠. 그게 최고 잘 나가는 선수한테 그렇죠. 지급하는 거거든요. 이제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잠깐 나오는 그런 거고 뭐 유재석 같은 사람들은 좀 다르지만 근데 임모 여인은 이건 뭐 출연도 아니고 인터뷰였는데 아니 인터뷰 대가로 430만 원을 주는 방송사는요. 대한민국에서 없습니다. 우리 민동기 국장 같은 경우 그때 옴부dsman 프로에 그때 요청이 왔을 때 그때 430만 원 줬으면 하는데 나는 액수는 안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때. 액수 안 물어봤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패착을 한 거야 패착을. 앞으로 방송에서 인터뷰라든가 이런 요청이 오면은 가장 먼저 요게 얼마냐. 현명한 분들은 액수부터 물어봐요. 얼마입니까? 요거부터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액수를 안 물어봐서 사실은 참 너무 고맙게 우리 민동기 국장과 1년 넘게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액수 가지고 국민 TV에 출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가치를 지향하는 언론인 우리 민동기 국장 이분과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이 너무나 저는 복되고 보람됩니다. 아니 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긴 말은 못할 텐데 그 양반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 장사하는. 네 알려줬잖아. 그분. 제가 이제 정치사회부에 얘기를 해서. 근데 원래 얘기했던 거 두 분이었잖아요. 근데 한 분 정도 우리가 한번
취재를 한번 돌입할 예정입니다. 네. 여자 장사. 여자 장사라는 표현이 너무 죄송하지만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요. 그런 표현을 써요. 여성 이 종업원을 둔 그런 술집. 그게 접객을 하는 거죠. 예. 누군지 우리 미디어 오늘이 또 단독 보도를 할 겁니다. 그러나 소스는 제가 제공한 겁니다. 그렇죠. 예. 소스 제공 김용민 PD. 예. 요렇게 한번. 예. 그런 인간이 말이죠. 누구 보고 똑바로 살아라. 무슨 애국, 국가, 운운하고 자빠졌으니. 아니, 능력도 좋아요. 예. 참, 어떻게 그런 장사를 하시면서. 예. 이 보수의 맨 얼굴이야. 있는 그대로의 맨 얼굴입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디어 토크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